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하겠습니다. 그 1부 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주셨습니다. 자, 3부 여의도 실업자들 코너 들으시면서도 계속해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커피 한 잔에 감칠맛 나는 시럽 한 스푼 같은 달콤 쌉쌀한 정치 분석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자, 시럽 짜주실 분들, 여의도 실업자들 함께 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이종걸 전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걸입니다. 네, 신성범 전 의원도 연결되어 있죠. 안녕하십니까? 네, 신성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전 의원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예, 어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시작부터 이제 설전이 이어졌는데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부각이 됐습니다. 자, 후보자의 대응 어떻게들 지켜보셨습니까? 먼저 이종걸 전 의원님. 예, 분명하고 당연한 뜻을 쉽고 명징하게 말씀해 주셨다 생각합니다. 예. 예, 공수처장이 별로 이런 생각대로 그냥 이행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 그렇게 여야가 이 설립과 관련해서 그렇게 논쟁하고 힘든 고통을 당했던 것이 좀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했을 가능성이 있냐 이럴 정도입니다. 예. 어떤 간에 이제 윤석열 1호 사건 그거를 어떻게 하겠느냐. 상징성이 크다. 네. 선택할 때는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아직까지는 내가 언론에 있는 정도의 사실밖에 모르니까 예. 다 사실을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한다. 아주 쉽게 얘기했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혹시 윤석열 총장이 법위의 권력이나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당해서 혹시 탄압받은 거 아니냐. 만약에 그 탄압받은 것이라면 나도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맞다. 예. 누구에게나 무죄 추정이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을 딱 지켜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예. 아주 저는 공수처가 야당의 아주 많은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예. 잘 순항될 것 같다. 예. 그런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범 의원님이요? 우선 그렇게 이 김진욱 후보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 성향은 뚜렷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일부 야당 의원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편파 수사는 하지 않을 것 같은 안도감은 들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예. 무엇보다도 예를 들어서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니고 예. 우리 국민 편만 들겠다는 자세를 일하면 네. 우리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지라고 생각한다는 대목. 그리고 네. 국민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 봐서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예. 김진욱 후보자가.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이분이 기본은 돼 있다. 네. 이런 공수처를 이끌어갈 기본적인 철학이라는 게 돼 있는 분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하는 거 봐야 되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한 두세 달 후에 공수처 출범할 텐데 초기에 걱정했던 건 다를 것 같다는 그런 안도감은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김경진 전 의원께서는 아무래도 이분이 이 검사 출신이 아니라서 수사 경력이 부족한 부분이 좀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근데 이제 예.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첫째는 뭐냐면 이게 야당을 탄압하는 기구로 쓰일 것이다. 정적을 제거하는 도구로 쓰일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가 하나가 있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수사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가령 검찰이나 경찰에서 현 정권에 대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이 사건을 뺏어가서 사실상 그냥 사건을 유야무야시키는 도구로 쓰일 것이다. 이제 이 두 가지가 약간의 상반돼 보이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예. 어제 이제 답변하는 걸 보니까 공수처장의 첫 번째 과제는 이 공수처 검사들이 외압을 막아주는 방패막이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예. 그다음에 공수처는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니고 국민 편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이게 야당 탄압의 도구로 쓰이겠다는 그런 우려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이제 두 번째 이제 수사 능력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기존의 검찰의 수사가 어떤 면에서는 너무 무리하고 강력하게 지금 쓰여져서 문제가 된 측면이 있었는데 예. 수사를 너무 많이 벌리지도 않겠고 수사를 적정한 건수의 수사를 하면서 그다음에 만약에 사건을 인계받았을 경우에는 아마 중간중간 그쪽 해당 기관하고도 또 협의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예. 사건을 뺏어와서 이걸 유야무야 시키겠다고 하는 우려도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는 아니다. 상당히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네. 그래서 어제 김 후보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저런 우려는 혹시 좀 불필요한 우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제 청문회장에서 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사실 뭐 예상한 바긴 한데 저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다. 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그 발언을 이제 내세우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두고 이제 당연히 예설전 벌어졌는데 이것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종걸 전 의원님? 예. 그 청문회 과정에서 이렇게 후보자 청문회 대상의 후보자는 이렇게 분명하게 예. 안정감 있게 본인의 생각을 소신 있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묻는 의원은 조금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이 지금 조수진 의원이 그 최강욱 전 지금 의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보면 예. 이건 완전히 진실 사실 왜곡. 그 예전에 기사 쓸 때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말 그랬다면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수처 수사 1호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꼽았다라고 최강욱 의원의 발언을 이렇게 인용하면서까지 얘기했는데 예. 들어보면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사건이 화제가 됐을 때 중의적 화제가 됐을 때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 장모는. 왜냐하면 윤 총장 본인과 직계 좀비속이 법률에 돼 있고 예. 그 직계 인척인 장모는 아니다. 예. 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본인과 직계 비속이다라고 하는 것이 설명의 도구가 됐을 뿐이거든요. 거기엔 분명히 윤 총장이 수사 1호 대상이다라고 한 것은 완전히 전제를 주제로 바꾼 예. 왜곡 네. 보도죠. 왜곡 사실 주장이죠. 예.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최강욱 의원이 이제 발칵하면서 거기에 대해 예. 설명을 해서 네네네. 위원장이 듣고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 사과 얘기에 대해서도 또 위원장이 윤호중 위원장이 아주 굉장히 중립성을 잃었다라고 또 반발하는 그것을 보면 예. 아주 그 장면은 정말 아주 분명히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준 아주 교과서 같은 장면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신삼원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윤석열 총장과 특히 부인과 장모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특히 배우자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 이미지 속에서는 여권에서 몇몇 분들이 공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공수수사 대상 되는 거 아니냐,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인식은 남아 있는 건데 예. 그 부분에서는 저는 뭐 별 드릴 말씀이 없고 제가 공수처 앞으로 과제에 관해서 제가 어제 유심히 들으면서 느꼈던 중에 하나가 남은 게 결국은 이제 차장과 차장, 예. 검사, 수사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자 처장의 이런 인식은 제가 원래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됐는데 그럼 처장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장은 누가 될 것이며 그것도 예. 검사 출신이 될 것이냐 판사 출신이 될 것이냐 어떤 인물이 될 것이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25명 되는 검사들 공수처 검사는 그럼 어떤 사람을 뽑을 거냐 수사관 40명 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인데 당장 공수처 검사의 경우는 아시는 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해야 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처장, 차장 해서 또 여야에서 2명씩 해서 예. 7명이 되는데 그러면 검사를 이 인사위원회가 다 뽑아서 배치한단 말이에요. 예. 이 검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수사관도 그렇고 네네. 수사관은 처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다음에 차장이 들어서고 나서 인사위원회가 구성돼서 검사를 뽑는 과정. 이 과정도 사실은 좀 국민적 감시하에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은 처장과 차장도 다 공수처 검사이긴 하지만 예. 어차피 수사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하는 이런 수사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지난번 때 왜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이 검사로 한다고 했다가 7년 이상으로 줄였고 예. 3년을 줄였죠. 그다음에 조사 실무 경험 5년 이상으로 돼 있다 그걸 없앴단 말이에요. 예. 조사 실무 경험이 없어도 공수처 검사가 되도록 이렇게 법을 바꿔놔서 이게 통과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검사와 수사관을 누가 되느냐는 참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따라 수사한다는,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처장의 이런 대국민 약속이 예. 지켜진지 여부가 바로 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선발 과정에서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렇군요. 김경진 의원께서도 이 부분이 가장 좀 어떻게 될지가 관심사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글쎄요, 이제 그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요. 예. 사실 이제 지금 현재 경찰이나 아마 검찰 또 변호사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원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이게 공직자로서도 대단히 보람 있는 직업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거의 직장도 수도권 아마 서울 시내에 위치할 것 같고, 그리고 한번 임명이 되면 기본적으로 9년간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대단히 이 경쟁률이 높을 것 같은데, 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이 사전에 심도 깊은 토의를 거쳐서 그 원칙을 마련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이게 객관적으로 이 분명한 어떤 평가 과정을 거쳐서 아마 임명을 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 임명되고 차장 임명되고 또 인사위원회 구성이 되면 그런 내부적인 규정이나 원칙을 만드는 것이 이 가장 첫 번째 예. 어떤 임무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예. 그 김진욱 후자가 그 현직 검사는 뭐 파견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예. 이종걸 전 의원님. 검찰과도 예. 거리를 좀 둔 것 같습니다. 예. 2분의 1 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별도한 수사라든지 먼지털이 수사 같은 거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네네. 수사, 어찌 보면 이제 수사권 중심의 검찰에서 이제는 그 공소유지 중심의 검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예. 공수처가 또 예전에 그 검찰의 그 잔행으로서의 그 수사 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이제 미래 전향적인 그 제도적 틀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더더군다나 이 순천지청 정도의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 뭐 지금 현안이 돼가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다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욕을 보이는 것도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균형을 가지고 이제 공수처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다만 저는 그래도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에서는 아주 일벌백계 차원에서 반드시 국민적 의혹을 다 법의 취지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예전에 혹시 그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경지대의 그 뭐 단학가 사건, 단학가를 그냥 하듯이 말이죠. 아주 중요한 사건에 관해서는 많은 그 수사 인력이 필요할 텐데 예. 그런 면에서는 저는 너무 또 사이즈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그 공수처를 운영할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균형을 잡되 예. 그 좀 이제 사실 지금 보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수사관들 네. 지금 사실 검찰이 그렇게 수사 중심으로 특수 중심으로 가게 된 것은 이제 유능한 뭐 검찰의 상도 있었지만 또 유능한 그 검찰 수사관들이 검찰의 한 2배 이상 넘는
넘는 그 수로 이제 확보돼가지고 그 역할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이럴 때 저는 공수처에서 그런 유능한 수사관들의 좀 더 많은 충원을 통해서 예. 공수처가 실질적인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비 능력 이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인력구역 구성 관련해서 신 의원님, 김 의원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그 공수처에 원래 뭐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네. 검찰청에서 보내는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서 보내는 검사는 없을 거라는 것은 원칙은 좀 이미 정해져 있던 거고 예. 법적으로도 보면 공수처 검사는 검찰 출신 그러니까 검사의 직을 그만둔 사람들이 2분의 1을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예, 예. 네. 원래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검찰 그러니까 출신은 이번에 검찰 출신이 그러니까 네. 공수처 검사가 되는 사람 중에서 전체 총원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이 딱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분명한 원칙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김진우 후보자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은 굉장히 좀 잘한 거다. 예. 잘한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제 이 검사 부분을 정말 잘 봐야 되는데 인사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그는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이란 말이에요. 7명 가운데 4분만 찬성하면 야, 이 사람을 검사로 임명하자 말자가 예. 정해진다고요. 그래서 이 7명이서 회의를 해가지고 정말 잘 제대로 일할 그럴 변호사들을 혹은 검찰 출신이든 판사 출신이든 변호사들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하는 과정, 이 과정을 국민들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어요. 김현인 전님은요? 예, 아마 후보자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예. 어차피 지금 새로 임명되는 검사 중에서 절반까지는 검사 출신이 가능하니까 예. 굳이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다면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별도로 파견받아서 운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작지만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어제 후보자 얘기는 네. 타당한 얘기 같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실업자들 이종걸, 신성범, 김경진 전 의원과 토론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들 박범계 후보자 25일에 이제 또 청문회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동 세례주였다. 위장 전입 논란도 있고 체납 등으로 차량도 7번 압류당했다고 하고요. 이런저런 얘기가 들립니다. 청문회가 잘 무사히 되겠습니까? 또 보고서 채택이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위장 전입 그다음에 이제 체납 이거 주차 이제 딱지 이런 거죠. 예. 예, 정말 고위공직자로서의 이런 사소한 문제라 하더라도 예. 차분히 모든 자기 주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예. 없는 게 좋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 관리의 미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꾸 하나하나 나오는 것들이 좀 어떤 공격성으로 이제 지적되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로펌 변호사 이제 어느 로펌 변호사가 이제 본인이 아니고 자기 동생이 거기에 이제 그 사무원으로 있는 경우에 그걸 또 의혹을 제기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의혹 제기와 관계없이 사실은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그렇지만 또 그것도 하나의 지적이고 또 종전에 지적됐던 내용들이 여러 개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지적 사항이 좀 많은 것처럼 보이긴 보입니다. 그래서 네. 국민적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또 검증도 또 치열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고 이미 전에 있었던 것들도 네. 그런데 공천 헌금 파동 관련해서 증인 채택이 이제 거부된 것도 그것도 사실 이미 그 법적인 판단들이 다 진행이 되고 1심 판단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본인과는 관계없이 이제 다른 그 후보자를 도와줬던 이제 시의원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니까
통상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의혹 제기는 가능합니다만 예. 그렇게 여태까지 봐서 그것이 이제 청문회에서 무슨 뭐 어떤 사실로 규명된 거나 이런 예는 좀 없었던 것으로 네. 보죠. 그래서 예. 그 증인 채택이라는 것이 하나의 공격성으로 주장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제 거부했다는 사실 하나가 이제 불리한 것이지 사실은 증인으로서의 이렇게 그 적격성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문회가 이제 보이콧되진 않고 예. 이제 진행하되 이 문제들을 계속 하고 또 이제 일각에서는 국민 청문회를 좀 해보겠다 뭐 이런 예. 정도의 이제 네. 그런 여론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사실 전체 문제 제기의 총량으로 보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걱정도 됩니다만 예. 박범계 후보자가 처음부터 어떤 스텝이 꼬이지 않고 예. 아주 정도로 분명하게 나아가야 될 그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중요한 이 상황에서 예. 이제 그렇게 걱정은 좀 됩니다만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적 여론을 뒤엎을 정도의 예. 치명적인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요? 이 저질 논란의 우선 풍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 저도 뭐 이게 결정적 하자다라고 제가 평가하기는 뭐하고 근데 다만 제 눈에 띈 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 고시생 그리고 고시 준비생의 고시 폭행 준비생. 사건 있잖아요. 예. 저는 그걸 더 크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법 시험을 좀 존치시켜 달라고 찾아온 고시 준비생들하고 예. 이렇게 뭐 말 신강해 하다가 때렸니 서로 맞았니 내가 당할 뻔했다 내가 당할 이런 이야기인데 그는 사실 그건 오히려 오히려 저는 박범계 후보자가 좀 거짓말할 가능성 때문에 거짓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편이기 때문에 그게 예. 문제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그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 보좌관을 폭행했다는 그 부분 있잖아요. 지금 예. 예. 그 수사 중인 기소된 내용. 예. 그 내용이 좀 어떨지 하는 그거만 있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안 내서 차가 예. 7번 압류됐다 이런 개인적인 어떤 관리 소홀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예. 또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뭐 서울 대치동 아파트에 뭐 세대주로 등록돼 있었다는 부분도 저 기사를 보니까 이건 뭐 선거 때문에 예. 아마 박 후보자와 그 부인은 대전 내려가고 또 외할머니가 키우다가 외할머니는 다시 태국으로 내고 이런 과정을 들어보니까 2달 동안 세대주로 있었다니까 아들이 그런 건 또 어떻게 보면 선거해본 제 경험으로 미쳐보면 또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고 이래서 25일 날 뭐 청문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결정적으로 정말 이건 장관감이 아니다라고 거부할 그거는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이 조국, 추미애, 박근계 이렇게 연속되는 3명의 장관 내지 장관 후보자들이 모두 다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 이런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게 여기에 대한 불안과 불만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예. 김경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전임자는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전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최악의 법무부 장관 중에 한 분이라는 평가에서 뭐 상대적으로 지금 박범계 후보자가 그 앞에 있는 두 분보다는 월등하게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냥 신속하게 임명이 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을 뭐랄까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만약에 전임자분들이 좋은 분들이고 전체적으로 이게 안정된 상황이었다면 사실 현재 제기되는 의혹들도 이게 박범계 후보자가 편치는 않을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재산 신고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실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토지 명백하게 지금 누락한 게 이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보면. 그리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끝나고 나면 이게 누락됐다고 이게 토지 전산망 돌려가지고 다시 알려오거든요 국회 사무처에서. 근데 그때 왜 보안 신고를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제기했던 그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박범계 후보자 밑에 있었던 어떤 사무국장이나 시의원이 금품을 요구했다 이 부분. 물론 수사 결과 박범계 후보자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이게 정치적으로 또
관리자로서 관리 감독 능력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사법시험 유지 단체와 어떤 시비 문제는 이거는 아마 고소 고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좀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국회로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예. 이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의 네. 대단한 오만이다. 예. 최소한 얘기는 들어보고 나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국회가 판단을 해야지 예. 들어보는 기회 자체를 아예 안 갖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려면 도대체 국회가 왜 있고 국회의원들 왜 있고 청문회를 왜 하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아마 앞으로도 여당이나 또 이 박범계 청문회 하시는 여당 법사위원들께서는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저께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은 문제요. 사면론이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대통령에 대한 협박이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 공방전 보고 계십니까, 이종구 전 의원님? 예, 그 사면이 이번에는 제일 대통령님의 그 기자회견에서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예. 뭐 네네. 최고 시청률이었다고 그럽니다. 네네. 동시 접속이 보는 때가 한 550만 명이 됐다고 그러고요. 예. 근데 저도 참 그 사면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얘기하고 또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 강했고 이제 그런 그 과거를 비춰볼 때 어찌 예. 보면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사면에 대한 그 이번 기자회견의 그 설명은 완전 교과서인 것 같습니다. 교과서라고요? 예. 어떤 대통령도 예. 이때 말씀한 내용들을 네. 그대로 좀 이행하면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판결이 바로 끝났는데 거기에 보니까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물론 이건 전직 대통령에 관한 얘기가 좀 더 엄중합니다만 예. 그래서 국가적 폐해가 아주 막심하고 국민적 고통이 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법원이 아주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는데 바로 끝나자마자 사면하면 그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 재판에서 온 그 엄중한 판결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아니다. 예. 그러면서도 예. 이제 국민 통합형을 위해서는 사면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 국민 공감대가 돼 있지 않는 경우에 만약 그걸 해치면서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국론 분열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의원님, 저기 지금 시간 제한 때문에요. 네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기로는 예. 이제 문 대통령의 사면 발언 얘기가 교과서적인 것이다. 남겨야 될 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예. 예. 지금 다음 문제 신성공 전 의원님. 예. 네네. 예.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게 예. 현직 대통령도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 된다. 네네. 전직 대통령 되면 본인이 예. 사면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역지사지하는 자세 가지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걸 듣고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하면서 정치 보복 하자는 거냐?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문제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조영 원내대표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말 맞다나 양지에 있을 때 음질 생각하자는 그리고 또 그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건데 네. 발끈하는 오히려 민주당이 조금은 여권이 조금은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과다하다고 보는 게 이게 네. 뭐 없는 죄를 만들어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은 당신도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저는 그 말하는 걸로 오해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오히려 좀 일반적인 이야기라는 조호영 원내대표의 말이 저는 예. 들어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청와대에서도 여당에서도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기보다는 네. 그 말이 조금 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 정도로 네. 넘어가는 게 맞지 여기에 대해서 발끈하면서 정면 대응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울리지 않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진 전 의원님. 예.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예. 어쨌든 그래도 현역 대통령이시고 그래서 조금 더 예를 차렸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그렇게 비유를 주호영 대표께서
하셨어야 할까라는 점에 있어서는 네네.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실업자 코너 시간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지금까지 이종걸, 신성범,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